2013 기자가 되는 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저희 한국여기자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매일경제신문 최경옥 논설위원께서 환영 인사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기자가 되는 길, 방송 기자든 신문 기자든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정말 보람찬 일을 택하는 겁니다. 이 세미나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직업, 좋은 기자가 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관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저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부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신문에 나온 것 갖고 쓰면은 그거는 다 비슷비슷해서 망하는 길이에요, 다 같이. 우리 인류 역사를 쉽게 말해서 5,000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 1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학생은 5,000개 사례를 갖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신문만 짜집게 해서 글감을 모은 학생들은 한 건만의 사례밖에 못 쓰는 거죠. 벌써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많이 보고 영화, 드라마의 그런 첫 장면, 그다음에 시청자들이나 그런 관객들을 웃고 울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떤 장면, 어떤 대화를 썼는가, 엔딩은 어떻게 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소 이제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해 놓으시면 그게 바로 논술 장문회 또는 면접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입니다. 사회부 기동팀에서 경찰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 9개월 된 신참 기자입니다. 제가 느낀 점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항상 모자라다고 느끼는 점이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들이 하지 않은 질문을 할 때 생각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보도자료를 받아도 누구는 단독 기사로 만들고 누구는 다음날 타사한테 낙종이라고 하죠. 물을 먹기도 하는 거는 기사에 담아야 할 꼭 필요한 질문을 놓쳤거나 질문을 하다가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그야말로 핫한 팩트를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혼자서 책 읽고 신문 읽으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사건을 접하고 자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짜릿한 직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자소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 세션에서 소개된 좋은 사례 중에 별을 봤던 뉴욕 정전 그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사례를 쓰면 뉴욕에 왜 갔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이거에 대한 후속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것들을 던지고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능력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막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사람의 캐릭터가 확실히 있으면,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도 그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찾아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거를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점을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 스터디를 금방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1월에. 그래가지고 들어간 스터디가 이제 주 3회 하는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오후 월수금 하는데 1시부터 7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을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 3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스터디를 하나 또 했는데 거의 2개를 하면서 이제 그 학기에 휴학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에는 스터디 2개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일주일에 평균 논술 4개, 장문 4개, 무조건 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공부를 했다, 많이 썼다. 남과 다른 글을 쓰는 게 어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른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좀 무리한 주장이더라도 그냥 남과 다른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자, 이런 식의 시도를 많이 했어요. 논술에서도. 그러니까 가령 제가 스터디하던 기간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던 그 기간이거든요. 2011년 3월. 그러면은 그때 주제가 막 사고 나고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원전을 짓지 말자거나 혹은 원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빠지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원전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 왜 원전을 무조건 지어야 되나, 약간 무리한 주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글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특히 수습 때 같이 4명 다 아마 같이 같은 기간에 수습을 돌았는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은
자살한 딸의 장례식에서 이제 눕지도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서 딸이 왜 죽었냐고 물어봐야 될 때 그걸 물어보고 혼자 화장실에서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허망한 일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들고 고대도 기자라는 직업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이 한 번은 꼭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의 희열과 감동은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뻐서 다른 모든 어려움들을 잊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선배 기자들께서 힘들고 고대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반짝반짝 빛나고 허황된 많은 꿈들을 가지고 언론사의 시험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이제 여러분들을 나중에 지켜줄 거고 이 사회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될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이제 28년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자를 하려고 했던 그 초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우리 후배 기자들의 내용도 다시 생생하게 제가 수습했던 그 기억과 맞물려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뜨거운 열기와 이런 걸로 볼 때 분명히 내년 이 자리에서는 언론계 후배로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